그는 수많은 피실험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분도 하루에 소변으로 나오는 독소량을 검사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결과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 삼식세끼라고 그러죠. 삼식세끼, 삼식 먹는 새끼. 삼시세끼를 먹는 사람의 소변에는 독소가 75%만 배출이 됐는데, 그리고 25%가 체내 잔류에 있었는데, 아침을 굶고 점심, 저녁 이식을 하는 분들의 소변에는 독소가 100% 배출된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산삼, 녹용, 웅담보다 제대로 생산된 천연식초와 유정란 한 알이 더 영양가가 많고 자연 치유력이 높다. 소금 하나만 잘못 먹어도 건강 장수는 불가능하다. 옛날에 저염식 한참 히트칠 때 그랬죠. 염분은 위산의 원료이다. 위산은 음식물에 섞여 들어오는 모든 각종 세균들을 없앨 뿐만 아니라 철분을 소화시켜 적혈구를 만든다. 또한 염분이 부족하면 신경계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인체의 좌우 순환 속도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체액이 중화되지 못해서 혈액에 생긴 이상을 바로잡지 못한다. 염분은 독소 제거, 살균, 방부작용을 통해 인체를 지켜주는 파수꾼과도 같다. 우리 조상들은 장사를 하거나 이윤을 남길 때 실속 있고 값진 것을 짭짤하다라고 표현했죠. 짭짤하다, 짭짤한 이윤 남겼다고 하죠. 이 말처럼 짭짤한 음식도 우리 몸에 실속 있고 값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조상들은 짭짤한 것을 간장, 된장으로 섭취했다. 정제염은 식품이라기보다는 화학약품이라서 고혈압을 유발하고 신장세포를 찌그러뜨리지만 조상의 방식대로 짠 것을 간장과 된장으로 염분을 섭취하면 염분은 우리 몸에 실속 있는 영양분이 된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직 건강만 생각하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시간이 소중하니까요, 핵심만 쏙 빼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천연식초로 100년 살기에서 9가지, 제일 말미에 있는 거거든요. 건강을 위한 9가지 제안에 대해서 보는데요. 이거 굉장히 내용이 좋습니다. 너무 내용이 좋아서 꼭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도 많고요.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도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요거부터 짚고 갈게요. 우리가 흔히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건강이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LDL이 많으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은 조금 화전된 것 같고요. 아니거든요. 한번 볼까요? 우리 콜레스테롤은 당연히 무작정 높으면 안 좋죠. 또 무작정 낮춘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콜레스테롤이 항노화 작용과 신체적 저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LDL은 나쁘고 HDL은 좋고 이거 아닌데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서 이게 지금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면요. 요거는 헬스 경향에서 우리 한동아 한의학 박사님 아시죠? 이분께서 여러 논문들을 갖다가 좀 집약해가지고 이 헬스 경향에다가 기고를 하셨는데요. 보시면 국내 모 대학병원의 연구 결과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수치 200보다 약간 높은 210에서 249 집단에서 가장 장수를 했다고 발표했다. 반면에 정상보다 낮은 집단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생각해왔던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황당한 결과일 수도 있다. 이것 말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또 이전에도 보면은 좀 확대해 볼까요? 비슷한 연구가 있는데 2015년 일본의 연구 결과에서도 모든 연령층에서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진 집단이 가장 장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역시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인 집단의 사망률이 오히려 가장 높았다. 또 이게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고령일 경우에는 더 두드러진다. 고령일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 고령일 경우에는 살집이 좀 있는 분들이 오히려 더 장수하고요. 그게 더 건강에 좋습니다. 우리 콜레스테롤 이것도 보시면 또 그 내용이 있는데요.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을 때 장수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면 언뜻 HDL 콜레스테롤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나쁜 콜레스테롤도 오해가 되고 있는 LDL 콜레스테롤조차 역설적인 효과를 보였다. 그러니까 60세 이상의 경우 LDL 콜레스테롤이 높을수록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일반적인 그 얘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죠. 이게 지금 다 대규모 실험들입니다. 한두 명 한 게 아니고 대규모 실험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있든 HDL이든 무조건 우리가 이거 무조건 낮춰야 되겠다, 약으로 낮춰야 되겠다, 특히 뭐 스타틴 계통으로 낮춰야 되겠다,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주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너무 높아서 낮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금 높다, 그리고 이제 그냥 딱 봐서 조금 살집이 있는데 날씬하진 않지만 통통하다 정도? 그것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너무 날씬하신 분들보다는 조금 살집이 있으시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이 더 장수하더라는 게, 이게 한두 명 조사로 된 게 아니고 수십 년간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요거는 좀 우리가 믿을 만한 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식도 문제지만은 너무 안 드시는 것,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역시 건강에서도 중형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네, 서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길면 뭐다? 혼난다. 네, 오늘도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바로 정말 오늘 이 내용 좋거든요. 끝까지 들어보시고요. 오늘 또 초란 만드는 법, 초밀란 만드는 법,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들에 대해서 제 끝에 알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내용을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장수의 습관, 건강한 삶을 위한 9가지 제안. 첫 번째, 아침을 굶고 생수 2잔을 마셔라. 이건 제가 다른 편에서도 얘기했지만, 아침만 굶으면 되죠. 이 생체 리듬 주기하고도 맞물려서 그렇습니다. 병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과식과 체내 독소 누적이다. 제가 그래서 요거 과식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과식하지 말라 그랬더니 너무 안 드셔서 뺏싹 많으면 그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과식과 했던 체내 독소 누적은 당연히 건강에 적이죠. 아침을 먹지 않고 생수를 많이 마시면 병을 고치는 자연 치유력이 생긴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다. 당연한 거죠. 그러다가 배고픔이 굶주림으로 변해도 음식물을 먹지 않으면 인체는 그때까지 몸속에 저장해 두었던 영양분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이게 오토파이지라는 얘기죠. 이때 몸 안에서 가장 중요한 신경이나 심장에 필요한 영양분은 끝까지 남고 가장 빨리 사용되는 것은 체내 종양이라든가 유착물질 등의 노폐물이며 그 다음이 피하지방이나 혈관 속 콜레스테롤이다. 이게 오토파지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소식도 중요하지만은 과식이 아니고 소식도 아니고 저는 중식 중국 음식이 아니고 과식도 아니고 소식도 아니고 적당한 걸 드시되 금식 기간을 좀 길게 하는 이런 방법, 간헐적 단식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또 간헐적 단식의 좋은 점은 뭔가요? 내가 먹고 싶은 거 한 끼나 2끼 드실 때 뭐 마음껏 드셔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이런 칼로리도 사실은 서양적인 환원주의에 입각해서 얘기하는 거지, 칼로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책들도 많고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물론 고칼로리만 위주로 드시는 것도 안 좋지만 사실 고칼로리라는 게 다 대부분은 정크푸드구나 이런 거지, 자연에서 고칼로리가 그렇게 많나요? 많지 않죠. 사탕이라도 설탕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고, 옥수수로 만든 액상과당 같은 게 문제지, 자연에서 그냥 과일 아무리 단 거 먹는다고 해서, 물론 당뇨 환자인 경우에는 좀 예외가 되겠지만은 그렇게 배불리 먹을 수도 없잖아요. 사과를 한 번에 10개씩 11개씩 먹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칼로리는 문제가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단식의 건강 원리다. 속을 비우면 자율신경계와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쳐서 자연 치유력이 높아진다. 일본이 나온 세계 제1의 자연건강학자인 니시 가츠조 박사는 15세 때 너무나 몸이 약해서 아버지와 함께 동경에 있는 인류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갔다. 근데 의사가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이 아이는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20세 이상 살 수 없겠습니다 라고 했다네요. 그 이후로 니시 박사는 동서고금의 건강 관련 책 7만여 권을 독파하고 니시 건강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져 가지고 고대의 의성인 히포크라테스이고 현대의 의성은 니시 가츠조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니시 건강법 다음에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간에 니시 건강법의 핵심은 인체가 오전에는 배설하고 오후에는 흡수함으로 아침을 굶고 생수를 많이 마셔서 몸속의 독을 빼내야 한다. 이거는 니시 건강법, 니시 박사님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많은 조사가 됐다고 제가 다른 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동서고금 통해서 맞는 얘기 같아요. 오전에는 배설 주기고 오후에는 흡수 주기니까, 그것도 정확히 얘기하죠. 새벽 4시부터
오전 12시까지 이때는 배설 중이니까 뭐 먹지 말고 배설만 하고 12시부터 8시까지는 뭐 드시고 8시부터 4시까지는 또 안 드시는 거죠. 그죠? 요렇게 하는 걸로 요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또 흡수하는 기간이니까요. 그렇게 한번 식습관을 맞춰 보시죠. 자연적으로 오토파지가 돼서 간헐적 단식도 되잖아요. 그는 수많은 피실험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분도 하루에 소변으로 나오는 독소량을 검사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결과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 삼식세끼라고 하죠. 삼식세끼, 삼식 먹는 새끼. 삼시세끼를 먹는 사람의 소변에는 독소가 75%만 배출이 됐는데, 그리고 25%가 체내 잔류에 있었는데, 아침을 굶고 점심, 저녁 이식을 하는 분들의 소변에는 독소가 100% 배출된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봐서도 삼시세끼 할 필요 없고, 우리 삼시세끼 먹는 거는 사실은 이것도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산업혁명 하고 나서 노동자들 이빠이 노동력을 뽑아내기 위해 가지고 도시락 싸오게 하고 아침 먹게 해서 힘내갖고 일 시키고, 사실 그 전까지 우리가 뭐 양반들 아니면 하고 지배계층 아니면 삼시세끼를 먹을 수가 있었나요? 가난해서? 지금 뭐 먹는 게 철철 넘쳐나고 그 손가락 한번 딱딱 하면은 배달하고 이런 세상이 사실은 제 연령층 때 분들은 또 연세가 높으셔갖고 우리 어렸을 때는 또 저보다 더 훨씬 연배시니까 그때는 안 그랬잖아요. 저는 보릿고개라는 얘기도 듣고 자랐는데, 물론 그거는 저는 경험을 안 했지만은 요새 보릿고개라는 얘기 누가 합니까? 하기나? 저는 어렸을 때 쌀밥, 기억납니다. 아직도 도시락 쌀 때 저는 우리 어머니께서 일을 또 하셔가지고 너무 급하게 뭐 도시락을 많이 이렇게 싸주시 못해서 맨날 이제 다른 애들이 부러워하는 맨날 햄 소세지만 싸갖고 갔는데, 저는 이제 그게 싫었어요. 이제 다른 것도 좀 해주고 싶은데 어머니 바쁘시니까 못 해주셨죠. 근데 그것도 밥도 그래서 쌀밥만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 때 그런 검사가 있었습니다.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쌀밥 싸우는 애들 혼났죠. 그래갖고 아침에 가가지고 저는 쌀밥이니까 다른 애들한테 쌀밥 좀 주고 보리밥하고 콩 같은 거 이렇게 숟가락으로 퍼가지고 위에다가 딱 덮고, 그랬었습니다. 진짜로. 어렸을 때 우리는 그 쌀이 그렇게 귀하다고 그랬었는데, 이게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점심 저녁을 갖다가 이제는 너무 풍부한 세상이라서 자꾸 아침 점심 저녁 드시고 야식까지 드시고 이러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점심 저녁 두 끼만 드세요. 그게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동서양을 다 통해서 다 이미 밝혀진 거니까요. 한두 명의 뇌피셜이 아니잖아요. 다시 책으로 가겠습니다. 이는 신체가 오전 중에는 배설기관을 활동시키고 해독작용을 하므로, 오전 중에 이게 배설기관이 활동하고 해독작용을 하는데 뭔가를 들어가면 안 되니까 오전 중에는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새끼를 반드시 먹어야 하는 건 아니다. 짐승이 새끼 먹는 경우는 없죠. 특히 만성위장병과 변비는 아침을 먹지 않는 것으로도 좋아진다. 아침을 굶으면 소화기관이 전체적으로 건강해져서 점심도 맛있고 저녁도 맛있어진다. 네, 저는 이렇게 오전에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이런 얘기 나오면 배가 너무 꼬르륵 거립니다. 장수의 비결이죠. 네. 건강과 장수는 맛있게 먹는 밥그릇 수와 비례한다. 네. 맛있게 먹어야지 무조건 많이 먹으라는 소리는 아니죠. 먹기 싫은 아침을 억지로 먹고 허둥지둥 출근하면 위장의 혈류량이 감소해서 위암의 원인이 된다. 식욕이 없을 때 억지로 먹는 것은 소화가 안 되고 썩어서 독을 만든다. 같은 이치로 아보도르 교수님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뭐 아프고 몸살이 나면 그때 먹지 말라니시는데 그때 억지로 뭐 약을 먹어야 되니까 뭐 먹어라 그러지만 그냥 그때는 좀 굶어도 되는데요, 그죠? 독소를 빼는 기간인데, 암세포는 잉여 영양분을 먹고 살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된다는 것은 병을 일으킨다. 맞는 말이네요. 인간이 늙고 병들어 죽는 가장 큰 원인이 여기에 있다. 병은 먹어서 고치는 것이 아니고 굶어서 고친다. 네. 근데 이것도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너무 소식하거나 그러면 안 되시겠죠. 저는 요것 때문에 아까도 콜레스테롤 얘기를 처음에 한 거예요. 또 이런 거를 들으시면 무조건 굶으면 병이 낫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진짜 오산이죠. 기본적으로 인간이 먹어야 되는 하루에 단탄지라고 그러죠. 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또 여러 가지 미네랄들은 드셔야 됩니다. 이거 굶는 거는 이때 잠깐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지, 평생을 굶고 병 드신 분이 면역력도 떨어지게 아무것도 안 드시라는 얘기는 아닌 걸로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늘이 주신 생수와 공기, 햇살, 그리고 현미, 콩, 깨, 마늘, 식초, 된장, 김치, 새싹 등을 먹는 것으로서도 그 생식으로도 고칠 수 있다. 네.
생식은 좋죠. 그러나 소식은 안 무조건 그렇고요. 배가 고픈 상태를 즐겨야 한다. 배가 고픈 상태를 즐기는 것이지 아직 먹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죠. 속을 비워야 온몸에 해독작용이 일어나고 백혈구의 식균력이 높아지면서 외부의 병균을 죽여 인체를 보호하는 림프구의 활동이 왕성해진다. 그리고 간장, 위장, 신장이 휴식을 취하고 스스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네,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간장, 위장, 신장 이런 것들이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드시고 또 드시고 밤에 야식까지 드시고 밤에 잘 때도 소화를 해야 되니까 얘네들이 못 쉬면 당연히 병 생기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제 소식보다는 중식, 과식보다는 중식, 그리고 오토파지를 일으키기 위한 간헐적 단식,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녁을 6시에 먹고 이튿날 아침을 굶고 12시에 점심을 먹으면 네, 그렇죠. 18시간 단식하는 거죠. 저도 18시간 단식하고 있습니다. 보통 11시에 먹으니까 18시간까지는 아니고 17시간 정도 단식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니 몸에 무리를 주는 장기간 단식은 하지 않는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생수 2컵을 마시면 신장이 밤새 작업해놓은 노폐물을 시원하게 배출하는데 도움이 된다. 아침에 특히 이제 첫 소변은 굉장히 진하고 그러죠. 네, 그게 다 노폐물이 시원하게 배출되는 거죠. 그리고 점심 때까지 굶고 생수만 마셔라. 독소를 배출한다. 못 먹어서 병 났냐? 많이 먹어서 병 났지. 요즘은 그렇습니다. 라는 말처럼 병은 몸에 불필요한 물질이 쌓여서 생기는 것이다. 네, 맞는 얘기입니다. 물은 세포 내에서 물질 대사의 매개체가 되고 세포 밖에서는 세포 환경의 매체가 된다. 물질 대사는 물속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며 물질은 물에 녹아 있어야 운반될 수 있기 때문에 물이 없는 생명이란 생각할 수도 없죠. 참으로 물은 생명의 원천인 것이다. 물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며 굳은 것을 녹여내고 탁한 것을 묽게 한다. 인체는 물속에 잠겨있는 섬이다. 아침을 굶고 용존산소가 살아있는 물만 많이 마셔도 신장병에 걸리지 않고 고혈압, 당뇨, 간장병은 반 이상 고칠 수 있다. 하루에 생수를 2리터는 마셔야 한다. 잔으로는 10잔 정도다. 요거는 조금 저는 요거는 이제 요때 요 선생님께서 요 책을 쓰실 때 또 물을 많이 마셔라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긴 있었는데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죠. 네, 하루에 꼭 2리터를 마셔야 되는 분이 있고 더 마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저같은 경우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좀 짜게 먹고 소금도 먹기 때문에 소금도 먹는데 물까지 많이 안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2리터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다른 분들이 이렇게 또 물도 겨우 막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억지로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목 마르면 마시고 제일 좋은 거는 어느 분들께서도 댓글 달아주셨지만 소변을 봤을 때 소변이 너무 허여물건하다. 그러면 좀 물도 조금 적게 마시고 뭐 소금을 좀 더 마셔주시고 소변을 보는데 너무 진하고 그렇다. 그러면 그때는 좀 물이 좀 부족한 거니까 물 마시고 뭐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야지 60억인 거 70억인 거 어떻게 다 2리터를 꼭 마셔야 된다는 거. 요거는 좀 저도 좀 요분 우리 작가님 훌륭하시지만은 또 그리고 뭐 제 얘기가 또 맞는 것도 아니고요. 작가님 말씀이 다 맞는 건 아니니까 요거는 저도 좀 이견이 있네요. 두 번째, 건강하게 살기 위한 9번째 중 2번째입니다. 초밀란을 먹어라.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 제가 한 30대 때 이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서 먹어봤는데 괜찮던데요. 그 이후로는 안 먹었거든요. 그냥 식초만 먹는데 이거를 다시 이제 리뷰하면서 보니까 이거 먹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보시죠. 사람이 먹는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등에는 여러 가지 대사물질이 생성된다. 단백질에서는 요산, 요소, 황산, 인산 등이 만들어지고 지방이나 탄수화물에는 낙산, 아세트산, 젖산, 초성포도산 등이 만들어진다. 이들 물질은 혈액을 산성으로 바꾸며 강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몸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각종 염증과 위궤양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유해 물질을 중화하고 배설하는데 중요한 것이 바로 식초다. 식초. 식초. 초밀란은 유정란을 천연 식초에 담가서 껍질째 녹여가지고 벌꿀과 화분을 혼합하여 초산 칼슘을 만들어 마시는 것이다. 초산 칼슘은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이나 사골에 들어있는 칼슘과는 달리 공해가 전혀 없고 가장 질이 좋으며 흡수가 잘 된다. 무엇보다 흡수가 잘 되는 게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산삼, 녹용, 웅담보다 제대로 생산된
천연식초와 유정란 한 알이 더 영양가가 많고 자연 치유력이 높다. 네, 비싼 산삼 녹용홍당 말고 천연 발효 식초하고 유정란 한 알이 더 영양가가 좋고 자연 치유력이 높다고 하는데 저는 100% 동의합니다. 인간이 떠받드는 가치를 거꾸로 봐야 한다. 산삼이 무보다 나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모두 다 욕심 많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암 특효약이나 두뇌 영양제로 고가에 판매되는 외국산 레시틴 제제를 복용하는 것보다 초미라를 먹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연식초의 젖산균, 계란의 칼슘과 철분, 레시틴을 가장 흡수가 잘 되고 질이 좋은 상태로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허리 삐고 담 걸리면 식초에 계란을 녹여서 마셨던 한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다 알고 있었던 활력제, 치료제를 많은 현대인들이 모르고 있다. 네. 빅파마 제약회사들의 마케팅, 농간에 놀아나는 거죠. 뭐. 자, 세 번째입니다. 건강을 위한 9가지 중에 세 번째, 염분은 조상의 방식대로 섭취하라.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소금 하나만 잘못 먹어도 건강 장수는 불가능하다. 옛날에 저염식 한참 히트칠 때 그랬죠. 염분은 위산의 원료이다. 위산은 음식물에 섞여 들어오는 모든 각종 세균들을 없앨 뿐만 아니라 철분을 소화시켜 적혈구를 만든다. 또한 염분이 부족하면 신경계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인체의 좌우 순환 속도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체액이 중화되지 못해서 혈액에 생기는 이상을 바로잡지 못한다. 염분은 독소 제거, 살균, 방부작용을 통해 인체를 지켜주는 파수꾼과도 같다. 우리 조상들은 장사를 하거나 이윤을 남길 때 실속 있고 값진 것을 짭짤하다라고 표현했죠. 짭짤하다, 짭짤한 이윤 남겼다고 하죠. 이 말처럼 짭짤한 음식도 우리 몸에 실속 있고 값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조상들은 짭짤한 것을 간장, 된장으로 섭취했다. 정제염은 식품이라기보다는 화학약품이라서 고혈압을 유발하고 신장세포를 찌그러뜨리지만 조상의 방식대로 짠 것을 간장과 된장으로 염분을 섭취하면 염분은 우리 몸에 실속 있는 영양분이 된다. 이것도 정말 맞는 말씀 같아요. 하지만 많은 의사 박사들이 소금을 멀리하고 싱겁게 먹으라고 주장했다. 이건 주장을 했답니다. 요즘은 그런 주장하시는 분 없죠. 이미 소금이 누명이 벗겨졌기 때문에. 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걸까? 화학적으로 제조된 정제염으로 염분을 섭취하는 것과 간장, 된장 같은 발효 음식으로 염분을 섭취하는 것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어떤 의학 박사는 한국인이 국이나 찌개 때문에 염분을 과다 섭취한다고 하며 한민족이 1000년간 먹었던 국과 찌개를 먹지 말자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김치까지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 쏙 들어왔죠. 하나는 알고 둘은 알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다. 문제는 국이나 찌개를 먹는 식습관이 아니라 정제염으로 간을 내고 그 정제염으로 화학 제조 공정처럼 만들어 거치는 공산품 간장, 된장을 사용하는 데 있다. 네. 간장, 된장은 좀 좋은 걸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조상의 전통 방식대로 반드시 국산 콩과 천일염으로 간장과 된장을 만들어 염분을 섭취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좋은 영양소는 좋은 재료로 섭취해야 효과가 있다. 오염된 음식으로는 제대로 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없다. 김장식장에 염산이 뿌려지는 세상이다. 정말 골치 아프죠. 남이 먹는 것이라고 함부로 다루는 사람이 많다. 따라서 식품의 생산자가 누구인지 알고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저도 옛날에 이제 양꼬치에 칭다오 그래가지고 칭다오도 되게 비싸잖아요. 뭐 다른 거는 한 요즘은 다른 맥주는 음식점에서 한 5,000원 하는데 칭다오는 뭐 7, 8,000원 하죠. 그래도 그걸 옛날에 많이 먹었었는데 칭다오 공장에서 노동자가 거기다 오줌을 싼 그걸 보고 나서는 안 먹습니다. 비싼 녹즙을 마시고 생된장에 콩가루, 깻가루, 그다음에 멸치가루, 마늘을 많이 찌어 넣어 생감자, 생고구마, 양파, 미나리, 배추, 부추, 상추, 쑥갓, 전부 다 좋은 거네요. 맛이 막 좀 혀가 도네요. 침이 돌아요. 생야채를 가릴 것 없이 찍어 먹어라.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생야채를 가릴 것 없이 찍어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따로 또 소금을 섭취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루에 한 끼, 두 끼 드시면은. 마늘은 인체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비타민 B를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되고 된장에 발효된 염분은 위암을 억제한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
건강을 위한 제한 네 번째, 해산물을 즐겨라. 요건 좀 요즘 뭐 해산물을 이거 일본 원전 사태 때문에 해산물을 즐기기가 좀 꺼려지긴 하지만 그래도 또 안 먹을 수도 없고요, 그죠? 그래도 다 모든 걸 체크해서 괜찮다는 건 드셔주는 게 좋죠. 지구상의 물질들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끊임없이 이동해 왔으며 그런 이동 중에 가장 뚜렷한 것이 바다를 향해 가는 물의 흐름이었다. 물이 바다를 빠져나가 육지를 순회하고 돌아올 때마다 물은 여러 물질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무언가를 빼앗아 녹여온다. 이게 이제 미네랄이 되겠죠. 바다에는 이렇게 몇십억 년 동안 쌓인 광물과 물질이 가득하다. 그래서 바다를 숱한 종류의 광물들이 녹아 쌓여있는 지구 최대의 창고로 가는 것이다. 바닷물에는 약 80종 이상의 원소와 여러 가지 화합물들이 녹아있다. 이런 환경에서 사는 해산물에는 미네랄이 풍부하므로 미역, 멸치, 새우, 해삼, 소라 등등 하여튼 해산물들을 즐겨 섭취해야 한다. 이건 이제 방사능 걱정 없는 그런 물질들로 섭취하시면 되겠네요. 건강을 위한 9번째 제한 중에 5번째입니다. 지방을 멀리 해서는 안 된다. 이거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인체는 물 70%, 단백질 20%, 지방 10%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기름을 무조건 적대시하면 안 된다. 탄수화물이 주성분인 쌀밥을 먹는 우리 한민족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는 탄수화물 비중이 좀 높죠. 그래서 반드시 단백질과 지방이 함유된 콩, 팥, 깨를 통한 단백질과 지방도 먹어야 한다. 저도 이거 뭐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속껍질 안 깐 땅콩 한 줌, 두 줌씩 배고플 때마다 언제든지 집어 먹어요. 또한 지용성 비타민 A, D, E, K의 흡수를 위해서 동물성 지방의 섭취도 필요하다. 제일 좋게 생각하시는 게 토종 유정란을 천연 식초, 참기름, 천일염과 함께 먹으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좋다. 아침은 굶고 점심은 현미, 잡곡밥과 된장, 김치를 먹고 저녁은 옥수수 반 개만 먹어라. 하루 종일 노동하는 나도 앞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만든 오골계 유정란을 오전 오후 한 개씩 먹는 것으로 지탱한다. 근데 우리 국간부 선생님들 되게 날씬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날씬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침은 굶고 점심은 현미, 잡곡밥과 된장, 김치를 먹는 건 좋은데요. 저녁은 옥수수 반 개만 먹으면 이게 좀 모자르지 않을까요? 네, 물론 노동을 많이 하셔도 이게 상관없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조금 더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건강을 위한 9번째 제한 중에 6번째입니다. 현미를 먹어라. 이건 말할 거 없죠. 현미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변비에 효과가 있다. 대장에 숙변이 있으면 장 속 세균이 숙변을 분해한다. 이게 이제 장 건강이 최고 중요하죠. 우리 뭐 어떤 책마다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이라고 만드는 게 80에서 90%가 다 장에 있죠. 나머지 20%도 뇌에서 명령을 내려주고 있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의 100%가 다 장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다가 면역력, 어디서 만들죠? 장에서 만듭니다. 장에서 70-80% 이상 만들죠. 그러니까 장이 좋아야 돼, 장이. 장이 좋으려면 우리는 뭘 먹어야 되냐? 식이섬유를 많이 먹고,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그런 거 많은데, 중요한 것은 원천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뭐 그런 거 많은데, 그거 말고, 장에 유익균이 살게 하려면 뭐가 많아야 되나요? 식이섬유가 많아야 됩니다. 무조건 뭐 유산균 좋은 거 뭐 수억짜리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식이섬유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유익균이 많아지는 건데 다들 그냥 이 식이섬유를 안 드시고 그러니까 식이섬유가 풍부한 거는 현미이고 또 뭐 각종 채소들 과일들이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하루 2끼를 먹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 다 챙겨 먹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먹는 게 식이섬유 파이바는 먹습니다. 근데 옛날에 파이바를 먹었는데 진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터키 여행 가서인데 이때는 제가 GNC 거 먹었었는데 이걸 너무 제가 또 과하게 먹었는데 또 물을 안 먹었습니다. 그때 물을 안 먹은 건 아니고 저녁에 술을 한 잔 먹었어요. 터키 여행 가서 이스탄불에서 술을 먹고 물을 좀 충분히 안 먹고 이걸 먹고 잔 거예요. 이 파이바를, 식이섬유를. GNC 게 되게 좋거든요. 차전 잡힙니다.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배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거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식이섬유 좋다고 그러고 많이 먹고 물 안 먹어가지고 물이 부족해가지고 장 꼬여가지고 그래고 저 아침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래갖고 보니까 이게 저 통역을 통해서 얘기해 보니까 이게 이분이 지금 식이섬유 많이 먹은 것 같다. 그래서 물 많이 먹고 당연히 이거 링거는 꼽았었죠.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돈이. 네. 그래서 식이섬유를 먹는데서도 이제 지금은 이제 캡슐 된 거 먹습니다. 나우에서 나온 거 캡슐 된 거 먹는데 식이섬유는 꼭 그 보조제라도 드셔 주셔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다 우리가 다 못 먹으니까 이 하루에 필요한 식이섬유 자체를 못 먹으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뭐 비타민제 이런 거 되게 많이 챙겨 먹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비타민 C 그리고 비타민 C는 뭐 이영재 선생님 걸 제가 또 좋아하니까 이영재 선생님 거 반호박이 거 먹고요. 그 다음에는 식이섬유는 나우 거 먹습니다. 거기 뭐 500ml, 700ml 있으니까 그런 거 드시면 되고요. 나머지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가끔씩 이제 먹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뭐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저도. 근데 식이섬유는 꼭 드셔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 건강을 위해서. 장 건강이 꼭 뇌 건강이고 또 뇌 건강이 또 전체 우리 건강의 핵심이 되기도 하고 면역력, 세로토닌 모두 장에서 만들어지죠. 그 얘기는 제가 다른 책을 통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다시 돌아가서 인돌이나 암모니아 같은 유해물질이 생성된다. 이와 같은 유해물질이 간장으로 역류해서 독이 쌓이고 직장에 정체되어 있으면 직장암을 유발한다. 따라서 변비 치료에 효과가 있는 현미를 먹는 것이 좋다. 식이섬유. 현미는 씨눈이 남아있는 지방과 단백질이 많고 비타민 B1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백미보다 영양가가 높다. 말할 거 없죠. 50번 이상 꼭꼭 씹어 먹으면 백미보다 소화율이 오히려 높고 하루 종일 허기지지 않는다. 이 저작 활동도 그렇고 그리고 침 성분에 그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꼭 많이 꼭꼭 씹어 먹으는데 전 이걸 못 지키겠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또 이제 좀 굶고 먹으니까 한 17시간, 18시간 굶고 먹으니까 이게 꼭꼭 안 씹히는데 의식적으로는 씹는데 한 20분도 안 씹는 것 같아요. 좀 더 저도 많이 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좀 많이 씹으세요. 그래야 저작 활동도 또 뇌가 건강에도 좋고요. 일부러 껌 씹으라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러 껌 씹지 말고 껌 씹으면 턱만 늘어나죠. 뭐 식사하실 때 이렇게 꼬박꼬박 씹어 드시면 되는데 이거 저도 솔직히 이거 지키기 힘들더라고요. 오늘 또 반성을 했으니까 한번 해봐야죠. 특히 현미, 쌀눈에 포함된 감마오닌이라는 성분은 다슬기에 함유된 마그네슘과 더불어 자율신경 실조증과 심방세동 부정맥을 예방 치료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다슬기에 대해 효능에 대해서도 밑에서도 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슬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우리가 식품으로 또 잘 섭취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9번째 중에 7번째입니다. 마그네슘을 챙겨라. 칼슘, 마그네슘을 비롯한 미네랄은 비타민과 함께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등 5대 영양소에 포함되어 있는 생리활성 물질이다. 신경, 골격, 혈액의 구성 성분일 뿐만 아니라 체내 전해질의 균형 유지에도 관여한다. 미네랄은 이처럼 다양한 역할도 있지만 지구의 어떤 생물체도 미네랄을 스스로 체내 합성할 수 없어서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해야 된다.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다른 동물들은 뭐 체내에서 생성하죠. 우리 인간도 옛날에 생성했는데 지금 못하니까 우리가 비타민C를 섭취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마그네슘도 어떤 동물들도 이 섭취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꼭 식품으로 섭취해야 된다네요. 특히 마그네슘은 에너지 생산, 근육의 수축 이완, 신경 활성화, 뼈 유지에 필수적인 물질이다. 우리의 신경계에서는 마그네슘은 흥분이나 초조한 상태를 가시게 하고 긴장감을 줄여주어 심신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우리 119라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 응급실 가면 주사 2개 맞죠. 되게 흥분해갖고 하는 사람들 무조건 일단 생리수 꽂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 주사 꼽죠. 안정시키라고. 왜냐면 이분들이 되게 흥분되어 있는 상태의 분들은 이 마그네슘 꼭 꽂습니다. 때문에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불면증이나 우울장애, 신경장애, 불안증이 나타날 수 있다. 또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경련, 심각한 피로감, 눈밑이 떨리고 자주 다리가 저리는 등 그런 증상도 나타나는데요. 이 특히 마그네슘 부족은 심장 전기의 부조화를 일으켜갖고 작금의 사망률이 급증하고 있는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인한 심방세동 부정맥을 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심장 건강에도 우리 마그네슘이 좋다는 얘기죠. 전문가들에 의해 마그네슘이 천연의 진정제로 불리는 것도 심장 전기에 관여하는 마그네슘의 이러한 성질 때문이다. 네. 중요하네요. 심장이 뭐 두근두근 뛰고 오죠. 부정맥은 조심해야 되죠.
근데 그 마그네슘 많이 어디 있느냐? 제가 마지막에도 알려드리겠지만 주로 통곡물, 콩류, 해조류 등에 풍부한데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식품을 통해 섭취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약으로 섭취하는 마그네슘 또한 이게 흡수가 좀 어렵고 설사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이렇게 중요한 마그네슘은 물속의 웅담이라고 불리는 다슬기에도 듬뿍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슬기 저도 이렇게 좋은 거 이 책을 읽어보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마그네슘 좋은 거랑 또 초밀란 만드는 법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놨거든요. 그 다음에 9번째 건강 습관 중에서 8번째 식이유황 액기스를 준비하라. 식이유황은 우리 몸의 뼈와 연골 같은 콜라겐 조직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성분이다. 필수적인 성분이라고 하네요. 식이유황을 섭취하면 인체 내 콜라겐 성분이 풍부해져 갖고 연골 기능이 강화되고 관절의 염증과 그로 인한 통증을 완화하는 등 관절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황을 함유하는 유기황 화합물 식이유황이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로 구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에는 유황은 성질이 뜨겁고 맛이 시고 몸 안에 쌓인 기로 인해서 덩어리가 생겨서 아픈 적치와 위장의 냉기를 다스린다라고 적혀 있을 정도로 식이유황은 오래전부터 사용이 되는 약재다. 유황은 체내에서 칼슘, 인, 칼륨 다음으로 많은 화합물이다. 저도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신경, 대뇌, 그 다음에 손톱, 발톱, 모발, 근육, 연골, 피부 등 다양한 곳에 분포되어 있답니다. 정말 필수네요. 그죠? 또한 식이유황은 우리 몸에서 세포의 투과성을 높여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고 항산화 효과, 신경 차단, 그리고 신경세포 손상 방지, 체세포 조직의 복구 치료 등의 효과를 보인다. 되게 훌륭한 요소네요. 식이유황에 대해 접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질문이 있다. 식이유황이랑 유황온천에서 있는 유황은 똑같은 건가요? 저도 이거 궁금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 유황은 다르다. 네, 두 유황은 다릅니다. 예. 유황온천 가갖고 그 물 드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유황온천이나 유황오리로 유명한 유황은 유황오리 맛있겠는데요. 무기유황이다. 무기유황은 사람이 직접 먹게 되면 복통과 설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외용만으로 사용한다. 식이유황은 유기유황을 말한다. 체내에서 유황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곳은 심장을 에워싸고 있는 심낭이다. 심낭은 심장을 싸고 있는 두 겹의 얇은 막인데요. 심낭은 심장이 수축 이완할 때마다 심장의 겉면이 마찰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두 겹의 심낭 사이에는 마찰력을 줄이기 위한 체액이 소량 들어가 있으며 이 체액의 주 성분이 식이유황입니다. 이런 거 참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 책 읽으면서. 일반적으로 식이유황은 항염, 진통, 해독, 피부,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심장 박동을 부드럽게 한다는 측면에서 심장병 환자에게도 더욱 유용하다. 식이유황 식품들은 좀 제일 중요하겠죠. 파, 마늘, 양파, 생강, 강황, 부추, 삼채이다. 하나같이 체열을 올리고 성욕을 솟구치게 한다고 해서 최음제라고 해갖고 불과해서는 금기하는 식품들입니다. 네. 파, 마늘, 양파, 생강, 강황, 부추, 삼채. 이런 거를 안 드시면 불과해서는 뭐 드실까요? 마늘 같은 건 안 드시나요? 하여튼 이래서 식이유황을 많은 식품들 이거 다 그냥 어쨌든 식이유황뿐만 아니라 그냥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많이 먹는 것들이잖아요. 챙겨 먹는 것들이니까 이런 거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더 플러스 해갖고 위 식품을 옷꿀에 절여서 액기스를 만들어 냉장실에 보관해 두었다가 드시면 된다는 건데요. 만병을 예방 치료하는 상비약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 옷꿀이라는 게 뭐냐면 6월 말경 온나무 꽃이 필 때 나오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이런 거, 저는 옷꿀도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옷꿀에는 주위에 피어있는 오가피, 음나무가 이제 엄나무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양나무의 약성도 같이 담기게 된다. 유황식품 액기스에 자신이 생리적으로 즐기고 좋아하는 초란, 초밀란, 식초, 여러 가지 등등 다슬기 식채도 있네요. 우리 선생님께서 그 책 뒤에다가 다 담아 놓으셨죠. 그래서 옷꿀 식초를 선택해서 타서 마시면 된답니다. 식이유황 액기스와 천연 현미 흑초의 만남, 상상만으로도 짜릿한 신의 한 수다.
짜릿한 신의 한 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짜릿하다고까지 말씀하셨네요. 식이용 엑기스하고 천연 현미 흑초의 만남 한번 여러분들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걷고 달리고 매달려라. 인간의 잔꾀로 만든 약이나 기기는 소용이 없고 오직 하늘이 준 깨끗한 물, 공기, 햇빛이 우리의 병을 고친다. 네. 자연치유의 대가들도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죠. 역시 우리 구간모 선생님께서도 자연치유의 대가십니다. 몸속 세포는 나쁜 가스를 배출하고 좋은 공기를 들어 마셔야 원활하게 움직인다. 그리고 이런 작용이 잘 이루어지려면 운동을 해야 한다. 우리가 심호흡을 하지 않고 편히 쉬면 폐가 3분의 1밖에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산소 흡입량과 가스 배출량이 원만하지 못해서 병에 걸린다. 편히 노는 부자들에게 병이 많은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운동을 안 하고 그저 편히 쉬면서 좋다는 약만 먹으니 병이 점점 악화되는 것이다. 운동을 해서 땀을 흘리면 폐장 속에 들어있던 탄산가스와 간장, 신장에 쌓인 독소가 배출되고 혈액순환이 잘 된다. 또 혈압과 당 수치가 정상으로 내려가고 칼슘도 효율적으로 뼛속에 흡수된다. 등산과 달리기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다. 그러니 당장 산으로 숲으로 가서 숨을 크게 쉬고 폐 활량을 늘리자. 예, 이렇게 해서 끝이 났고요. 오늘 결론 정리하기 전에 초란 만드는 법 좀 알려드릴게요. 초란 만드는 법 간단합니다. 토종닭, 유정란 10개 하고 천연 발효식초, 현미든 사과든 감시초든 상관없이 그리고 천연 발효식초에다가 1.8리터를 뚜껑이 있는 유리병을 준비하고요. 이때 70% 정도만 채우고 위에 30%는 넉넉한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끓일 때 넘쳐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맑은 물로 세척한 유정란을 갖다가 마른 천으로 깨끗이 닦아갖고 물기를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기를 제거한 계란을 병 속에 넣고 식초를 붓는 겁니다. 그 다음에 뚜껑은 약간 열어가고 공기가 좀 통하도록 해야 되겠죠. 나중에 터질 수도 있으니까 상온에 약간 어두운 곳에 둡니다. 냉장고 이런 거 두는 게 아니고 상온에 약간 어두운 곳이요. 햇볕을 너무 받으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계란에 식초를 넣자마자 계란이 아래 위로 떠다니면서 녹기 시작해갖고 한 일주일 정도 되면은 계란 껍질이 완전히 녹아서 투명한 막이 남게 된답니다. 이때 계란의 막을 제거하고 잘 저어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끝입니다. 이러면 완성되는 거고요. 이러면 이제 초란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드실 때는 어떻게 드시면 꿀물이 있죠. 우리 선생님께서 옷꿀물을 추천해 주셨는데 꿀물이 구할 수 없으면 그냥 꿀물에다가 유기농 혹은 유기농 포도즙이라든가 유기농 여러 가지 즙이 있잖아요. 다른 것도 괜찮아요. 양파즙도 괜찮을 거고요. 그죠? 그런 거에다가 두세 큰술 타가지고 하루 한 2번 정도 음용. 2번은 식사할 때 음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초도 들어가고 하니까 너무 빈속에 먹는 것보다는 식사하면서 식사 끝나고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초밀란은 어떻게 만드냐면요. 1번부터 6번까지는 똑같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냉장 보관까지 똑같은데 이제 7번이 달라요. 마지막으로 초란의 75%라고 꿀 15%, 화분 10%로 섞는 것이 초밀란이라고 합니다. 이 비율을 잘 맞추셔야 돼요. 이게 초밀란입니다. 그래서 드시는 법은 생수와 초밀란은 5대1이나 7대1로 타서 드시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500ml, 요새 500ml 많잖아요. 500ml 그 플라스틱 통도 괜찮고 유리통도 괜찮고 한데 500ml에다가 초밀란이 5대1이니까 예, 그죠? 생수 400ml에다가 초밀란 100ml면 되겠죠. 1리터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드시면 되는데, 여기 우리 선생님께서, 또 그렇지만 요건 다른 분에게 제가 가져온 건데, 요 냉한 분은 초밀란을 드시고, 따뜻한 분은 초란을 드시라고 하네요. 여기 그런 또 성질이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아직 검증을 할 수도 없는 거니까, 사실은 저도 이제 땀이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이제 제가 냉한 사람인지, 아니면 좀 뜨뜻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초란은 무조건 만드는 거니까, 그죠? 초란을 만들어서 먹어보고 또 초밀란도 만들어서 먹어보고 어느 게 더 좋은 거 보면 내가 냉한 사람이구나 아니면 따뜻한 사람이구나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드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초밀란, 초란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은 견과류, 씨앗, 아몬드, 캐슈넛, 호박씨, 땅콩, 해바라기씨, 아마 등의
마그네슘이 풍부하고요. 통곡물, 아까 얘기했던 현미라든가 뭐 이런 데 풍부하죠. 그리고 아보카도 같은 경우는 깍두썰기 한 컵에 마그네슘이 44mg 들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보카도는 사실 재배 과정에서 조금 이제 환경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이건 뭐 굳이 깊이 얘기할 건 없는데, 아보카도가 아니더라도 뭐 견과류, 씨앗류, 통곡물 드시면 되고요. 색이 짙은 잎채소, 요리된 시금치나, 시금치 좋죠. 근데 수금치는 조금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한 컵에는 150mg의 마그네슘이 들었다고 합니다. 시금치 조심해야 하실 분들도 계시긴 하죠. 근데 조금씩 먹는 건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콩류 제품들, 대두는 식물성 단백질로 채식주의자들은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마그네슘 함유량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성인 남자 기준으로 하루에 350mg 정도, 여자는 280mg 정도 마그네슘을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걸 딱딱 맞춰갖고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죠? 그냥 이렇게 뭐 해바라 아몬드 같은 이런 견과류도 좀 드시고, 통곡물도 같이 드시고, 아보카도 드시면 좋고요. 뭐 이렇게 하고 시금치 같은 것도 이렇게 먹고, 콩류 먹으면 이렇게 골고루 드시면은 되는 거. 이걸 또 350mg 딱 맞춰갖고 환원주의에서 비롯된 것처럼 딱딱 정해서 맞추는 거 저는 별로 권장이 되지 않고요. 음식을 홀푸드로 먹어야지. 마그네슘 영양제도 물론 좋긴 하지만 흡수율이 좀 떨어진다고 하니까 이렇게 음식으로 드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구관모 선생님의 천연식초로 100년 살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까마귀 고기를 먹으니까요, 또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장수 습관, 건강한 삶을 위한 9가지 제안. 첫 번째, 아침을 굶고 생수를 2잔 마시자. 두 번째, 초밀란을 먹자, 혹은 초란을 먹자. 세 번째, 염분은 조상의 방식대로 섭취하라. 된장, 간장 등으로 섭취하라. 네 번째, 해산물을 즐겨라. 다섯 번째, 지방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 골고루 먹어라. 여섯 번째, 현미를 먹어라. 일곱 번째, 마그네슘을 챙겨라. 여덟 번째, 식이유황 액기스를 준비하라. 식이유황 액기스 지금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시죠? 그리고 식이유황이 많은 게 다른 게 아니고 뭐 마늘, 파, 양파 이런 것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만고의 진리죠. 걷고 달리고 매달려라. 우리 걷는 게 요즘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지금 이렇게 발달하고 뭐 화성까지도 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세상에 지금 걷는 로봇, 이종 로봇이라고 그러죠. 4족은 당연히 뭐 있고요. 이종 로봇을 아직도 못 만들고 있죠. 테슬라에서도 못 만들고 있죠. 사람이 걷는다는 게 엄청난 이 모든 기관, 그리고 뼈, 근육들이 다 한꺼번에 움직여서 잘 걷는 거라서요. 사실 이제 걷기만 해도 만병의 근원이 치료되는 건데, 안 걸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발달한 현대에서도 걷는 로봇, 이종 로봇을 못 만들고 있다는 거, 그것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걸어야 된다. 걸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뭐 걷기만 해도 뭐 만병이 치료된다는 그런 책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또 한 권 차례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오늘 천연식초 100년 살기 2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직 건강만 생각하는 건강 스케치였습니다.